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를 썼는데요. 저도 브레이너 제이님 거 가끔 들어요. 저는 자주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면은 매일매일이 달라요. 매일매일 검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슬리가 수면다운 검사의 정확도의 한 80% 정도에 준한다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매일 밤 숙면 여행 가이드이자 수면 코치 브레이너 제이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우리 국내 수면 분야의 최고 전문가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각자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있는 수면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에서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는 우디입니다. 저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인클루전 혹은 디자인 에틱스 분야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수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해 오신 분들께서 잘 자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수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직접 써가는 걸로. 그래서 수면 일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보게 돼갖고서 수면 일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적는 가장 첫 번째 루틴이 그거였고, 제가 그거를 진짜 가장 살짝 보태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면 일지를 썼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근데 전 문제가 너무 불편해요. 이게 매번 그림을 그려갖고서 인면이 얼마나 대략 걸렸는지도 이제 추정을 해갖고서 한 10분 걸린 것 같다, 15분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깨는 것도 또 일어나서 체크를 해요. 화장실 가게 되면 하면은. 또 자기 전에 또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수면 루틴들, 이런 것들 또 몇 분으로 하면 또 이게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지.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관리를 하니까 좋아진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너무 불편해갖고 오히려 이걸 하다가 잠이 달아난 적도 있어요. 대단한데요? 그걸 수기로 한다는 거는 진짜 와. 어떤 의학적으로는 잠깐 깨가지고 적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또 각성센터가 맞아.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기도 약간 힘들고 라이트도 약간 켜야 되니까 약간 방해도 되고 한데 대단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녹음을 시작했죠. 녹음을 갤럭시에 보면 녹음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또 배터리도 많이 먹지도 않고 잘 때 켜요, 그냥 녹음기를. 그리고 아침에 꺼요. 그리고 그거를 쭉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그 밤사이 녹음을 다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맞아.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이게. 며칠씩, 몇십일씩 계속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단계마다 이 소리가 좀 다르고, 약간 수면, 무호흡, 저호흡하고 비슷한 게 올 때마다 또 다르고, 코골이 있을 때 다르고, 이런 걸 스스로 거기서 좀 어떻게 캐치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랑 연결시키게 된 게, 현재까지 연구랑 이어지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기도 하죠. 듣다 보니까 전 두 분에 비하면 굉장히 일반인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입면 시간이 조금 긴 부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맞는 ASMR이나 이제 수면 유도음을 좀 열심히 찾아보는 그 구간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빗소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정말 시청자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설령 빗소리가 모두한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뭔가 빗소리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왠지 그 소리 자체가 거슬리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나에게 맞는 어떤 콘텐츠를 찾아보는 게 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오셨구나 생각이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브레이너 제이님 거 가끔 들어요. 영광입니다. 저는 자주 듣습니다. 네,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을 우리가 자게 되면 뇌세포들이 활동이 약간 느려지면서 얘들이 동기화가 되면서 파가 발생하거든요. 그 음악이 딱 그거랑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는데, 물론 개인차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수면에 대한 그래도 인식이 조금씩 개선된다. 잠 중요하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더 늘었다고는 하지만 대표적인 이제 통계 자료가 OECD 국가 중에 이제 우리나라 수면 부족 가장 부족한 국가 아니니까 극단적인 표현 중에 잠 못 죽어서 자는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 농담 삼아서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만연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루의 진짜 시작이자 또 끝이기도 한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가 이 하루의 컨디션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또 이런 나의 하루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이제 또 여러 그런 숙면과 이런 수면 관리를 위한 다양한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또 혁신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슬립 트래커라는 또 이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슬립 트래커 뭐죠? 이게? 교수님도 지금 착용하고 계신데 뭐 이런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뭐 핏빗,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앱 디지털 이제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앱들에서 이제 뭐 슬립 사이클 같은 앱이 대표적인데 그런 앱들을 이제 통칭해서 보통 슬립 트래커라고 하는데요. 이제 슬립 트래커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그걸 켜놓고 자면 내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내가 이제 코는 얼마나 고는지, 뭐 깊은 잠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뭐 아침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즘에 나온 힙한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은 매일매일이 달라요. 매일매일 어떤 자세에서 자는지, 낮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 매일매일이 다른데 그거를 하룻밤 병원에 와서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모든 수면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을 평가한다. 그거 자체가 상당히 무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검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수면 트래커밖에 없다. 슬리라는 앱을 또 직접 프로덕트를 이렇게 개발해서 오너로 맡고 계시잖아요. 뭐가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가 거의 현존하는 제일 이제 정확한 그 수면 측정 방법인데 슬리가 그 수면다운 검사의 정확도의 한 80% 정도에 준한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저게 논문도 썼었죠. 그래서 논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다른 현재까지 나와 있는 트래커들하고 이제 쭉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사용한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1대1로 비교하는 건 어려워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 수면하고 깨어있는 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이냐, 그 다음에 얕은 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냐, 깊은 잠, 렘수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트래커들이 보통은 그렇게 그 3단계 또는 4단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슬리의 이제 장점은 그거를 이제 4개 또는 5개 구간으로 나눠서 맞추도록 해도 잘 추정을 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슬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른 게 저희는 그 사람의 수면 호흡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마이크가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음을 가지고 호흡음이 일정하면 그 딥슬립으로 가고요. 호흡음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가면 웨이크에 가까워지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슬립 트래커를 이용해 보면서 궁금했던 점인데 이게 딱 틀어놓고 옆에다 머리맡에 두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옆에 이제 같이 자는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빗한 그런 이제 대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녹음이 실제 되나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측정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녹음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녹음을 어떤 이제 AI 어떤 컨버팅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약간 기계음 같은 걸로 변환이 된 형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지직거리는 뭐 그런 사람의 어떤 육성이 다 제거가 된 형태인데 수면 단계를 분석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이 슬립 트래커를 적용을 해보고 계시다고 실제로 이게 의학계에서도 이제는 사용을 해보시는 거군요.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공식적인 검사를 하고 오실 때까지 요거를 좀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주무시는 것과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사한 거에 그 트렌드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패턴의 변화죠.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미국 수면학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병원에서 검사는 당연히 넘버1으로 중요하고 수면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거 플러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취한 거 그게 뭐 7일이 됐든 14일이 됐든 그걸 같이 결합을 해서 의학적 관점에서는 환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것도 최근에 출판된 논문이 있어요. 일단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슬립 트래커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또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제 주로 들었던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 잤는데 얘가 자꾸만 렘 수면이 이제 뭐 0%라 나온다. 아니면 뭐 깊은 수면이 나는 진짜 못 잤는데 깊은 수면이 뭐 엄청 높게 나온다. 물론 이게 다 이제 신뢰도나 이런 정확성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조금씩 뭔가 차이라는 게 생길 수 있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데이터 간의 그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통 좀 해석을 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일단은 그 슬립 트래커라는 걸 처음 이제 사용해보는 유저들 사이에서 조금 공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이제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자기 생각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패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일단은 수면도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한 번도 저희가 태어나서 이렇게 내 수면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0% 같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그건 좀 오류적인 측면이니까 그건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아무래도 트래커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좀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잠은 정상적으로 한 11시에 자고 근데 아침에 이제 알람 잘 못 듣고 못 깨고 그래서 문제가 뭘까 이제 약간 코드 고신다고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했어요. 수면 다운 검사를 보면 계속 깨요. 분절되면서. 마침 수면 다운 검사한 날 이분 램이 거의 뭐 한 5%? 이 정도였었거든요. 거의 없는 거랑 똑같아요. 3%, 5%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슬리를 딱 봤더니 수면 다운 검사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슬리에서 램이 없는 거를 저도 전에는 아 이건 슬리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30대 환자분을 본 다음에는 아 오류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에선 충분히 램 수면 결손이 있을 수 있어요. 10대나 20대 학생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수험생분들이 슬립 트래커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제 생활 관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뭐 또 추천을 해주시는 어떤 방법? 학생들은 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이클이 안 나와요. 건강한 사이클이 안 나오고 따라서 램 수면 자체가 절대적으로 항상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하고 깊은 잠은 골아 떨어지기는 하는데 또 아무래도 수면 각성 사이클이 안 좋다 보니까 자주 깨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 안에 잠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라고 있잖아요. 아데노신이라는 노폐물이 쌓여요, 뇌 안에. 그러면 수면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올라가 있는 수면 압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에 파워 낮잠을 자는 거예요.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거를 이제 2번 또는 3번 많을 때는 짧게 자야 돼요. 길게 자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관리를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힘든 청소년들, 20대들에게 좀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내가 나의 수면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니까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뭐 어떤 거를 더 이제 해야 되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개선책을 찾는 이제 생활 변화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슬립 트래커 되게 중요하고 또 수면 인식이 이제 그런 출발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무거울 수 있는 이 주제인데 그래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좀 유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어떤 뭐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꼭 잘 자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 그런 거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미국 수면학회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게 나와요. 강박에 얽매이면 강박이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면에 대한 거를 스스로 너무 깊게 판단하지 말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당연히 적용이 되죠. 정확성이 100%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인썸니아는 뭐 다들 이제 아는 불면증이라는 용어인데 그 올토솜니아라는 이제 표현이 있더라고요. 수면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수면에 대한 강박 때문에 잠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나 이제 강박으로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러한 뭐 표현까지 좀 쓰게 되는 게 그래서 아닌가. 이제 트래커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패턴의 흐름이 정상이라면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지. 하루 이틀 사용하고 나는 이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 설득력이 전혀 없죠. 이 슬립 트래커를 사용하면서 이 매일매일 수면 리포트를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선 그게 이제 자기의 오늘의 이제 수면의 결과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들 종합을 해보면은 수면은 이 단발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하루 잠을 못 잤다고 이제 그 끝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제 그 꾸준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의 수면 습관, 수면 패턴을 이제 올바르게 찾아가는 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수면 측정은 성공으로 향하는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만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자신하는 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또 되게 딥한 얘기들부터 실용적인 말씀들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또 계실 텐데 또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수면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가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수면에서의 그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수면을 숫자나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게 그 무의식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겁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게 어차피 앱으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제 체중계 재듯이 내 수면이 어떤지 한번 이제 측정을 해보고 그렇게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를 뽑아라 그러면 이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의나 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의 경우에도 어떤 집에 살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주의 요소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잠을 자는 방입니다. 그 방의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잠을 자는 본인의 수면의 질, 이거에 대한 관심도 이제 드디어 가질 때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에너지 넘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너무 여러 가지 유용하고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슬리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 보시면 여기 자러 가기가 있죠. 그래서 자러 가기를 그냥 딱 눌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슬리가 분석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꺼진 상태로 인공지능이 쭉 숨소리를 분석을 해서 쭉 이제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여줄 텐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하면 될까요? 일어나기 버튼. 그렇죠. 일어나기를 누르면 끝나요. 근데 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제 슬리는 30분 이상을 측정을 해야 이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그죠. 네, 그 이하는 이렇게 이제 예. 좀 경고가 뜹니다. 저도 낮잠 자면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면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잠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조금 네. 부족하게 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자서 이런 식으로 수면 단계를 보여줍니다. 수면 단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호흡 안정도라고 나와요. 호흡 안정도라고. 그래서 안정도가 100%인 게 잠자는 동안에 호흡을 잘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요걸 이제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은 매일매일 수면 패턴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이게 잘 작동할까 하고 우리 강아지한테 처음 보는 수면 처음 보죠. 담배여서 그래서 강아지의 수면이 이게 정확하냐, 네.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은 사람의 이런 수면 패턴이 나오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